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때 끔찍한 일이 있었던 지하 주차장에 그 물 막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불의의 목숨을 잃게 됐던 그런 사고 생각해서 이 차수벽을 어느 정도 이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가 지금 점검에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수벽은 이 단편 좀 임시 방편적인 조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좀 빨리 커다란 이 왜 빗물 담아두는 빗물 수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건설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덥고 그래서 비는 많이 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꼭 개개인도 그렇죠. 위험 지역 가지 마시고. 위험 지역. 네. 근데 이게 물이 순식간에 오는 그렇죠.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섭대요. 계곡 같은 데서도 비 많이 온다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물이 불 수가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조심하고 여러분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끊임없이 많은 그 의견과 지금의 상황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올렸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요.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마는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다뤄드릴 텐데요. 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였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권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가 참여했습니다. 자, 이 탄핵 사유는 5가지를 거론을 했는데요.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 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간 민주당이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해왔고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야권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본회의가 이제 2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야권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박문진 이사진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요. 김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박문진 이사진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대로 가면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 주 초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서두른다라는 측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이번에 제출이 된다면 장관급 인사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고요. 이 장관 탄핵안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 국회 표결 전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프로세스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박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는데
개의 전 MBC가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가 됐고요. 이날 선임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박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홍일 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임 절차가 이제 5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서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죠.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의결에 대해서 기습 공지를 했고 야당이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랩독. 네. 그리고 또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앞장서서 실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방송 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그리고 거부권 행사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이번 이 이사 선임 계획 등 이 방송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전 사태와 같은 프로세스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아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역대 정권, 과거 정권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이 공영방송을 두고서 이 한쪽은 장악한다 그래서 저지한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쪽은 우린 장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돼 왔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여고 누가 야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현상들이 저는 벌어져 왔던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낯설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제가 만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 2인 체제로 굴러가는 방통이 이게 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특정 정당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거를 결정을 받아서 만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고리로 해서 여태까지 이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몰아간다면 제가 볼 땐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불법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불법 합법을 제가 결정할 수 구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않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탄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지금 다른 아마 장관들 좀 있으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게 공석이 돼버리면 방통위 기능이 완전히 지금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누구의 의가 옳든 그르든 간에 공영방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건 역대 정권을 비롯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점. 한 가지 더.
정치를 여러분 선과 악의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치학을 40년 넘게 전공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치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악의 대결의 장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권력적 현상이고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쪼록 선악으로 정치를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40년 넘게 정치학으로 여태까지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의 의견입니다. 예, 다음 넘어갈까요? 네. 자, 앞서서 제가 정치권에서 애완견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탄핵이란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일단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김 전 의장이 2022년 12월에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이 참사 대응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줘서 헌정사상 첫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을 올 것까지 우려했다라고 김 전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의장이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표명을 했죠. 일단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관련 대화를 생생히 전해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는데요.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박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 직접 해명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기록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수습 노력은 모두 지우고 대통령과 내밀한 대화를 왜곡해 기록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반응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한 후보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처럼 김 전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에선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차로 하나만 더 개방했어도 사람들을 통행하게 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에서 일단 이
보도와 관련해 당연히 충격적이다. 내용면에서 논점인 대통령의 발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이 이 SNS에 제기된 음모론을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자,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지금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대통령실의 얘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멋대로 왜곡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개탄스럽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밝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뭐 양쪽의 얘기가 워낙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의전 서열 1위 측의 얘기와 직전까지 의전 서열 2위였던 분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이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당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이 얘기를 어떤 부분이 왜곡됐고 이게 잘못됐고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좀 그 얘기가 더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실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왜곡이 됐는지를 좀 알리는 것이 지금 현재 국론 분열을 막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어떤 얘기가 사실이든 간에 이것이 빨리 밝혀져야만 사실 대통령을 향한 불필요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봤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얘기도 한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미 대선 관련 이야기입니다. TV 토론 소식인데요. 이게 이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프레스 센터에서 이 첫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또 이 주변을 살펴보면 프레스 센터 중간 지점엔 빨간색 카펫이 깔렸는데 여기가 스핀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각 후보들이 개별 기자들을 만나서 토론의 결과와 자신의 강점을 홍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토론 전부터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는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을 집중 공격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바이든의 경우 임신 중지 권한, 그리고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를 반민주주의 후보로 몰아붙일 전망이라고 당초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 후보 간 90분간 격정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토론 직전까지 서로를 비난하면서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 현지 시간으로 소셜 미디어 X에서 메가, 이게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데, 메가 공화당은 억만장자를 마가요. 네. 네.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고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한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나라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는 일단 두 후보 서로 악수나 인사도 없이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미국의 경제 상황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토론을 시작했고요. 이 사회자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회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고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남긴 것을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자유낙하 중이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고요. 자신은 제조업 일자리를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파고들었고요.
그가 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유일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와 코로나로 인해 회복된 일자리뿐이다라고 형편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90분 내내 상대를 비판하고 헐뜯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자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서로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지칭하면서 this man 이렇게 지칭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하고 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대선은 사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이 공약 대결뿐만 아니라 비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입이 굉장히 험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CNN이 그 TV 토론회가 끝난 후에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중앙선거 네, 그렇죠. 예.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SSRS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승리라고 답을 했고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한 쪽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NBC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트럼프가 86% 잘했다가 바이든이 잘했다가 16%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퀴즈. 이건 찍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건 찍는 건데 네. TV 토론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반이잖아요. 54. 오. 네, 미치겠죠. 미친다. 네. 예. 그 미치지 않습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요. 이게요. TV 토론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토론을 보고 그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TV 토론을 봤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이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사람을 지지했구나. 마음을 바꿔야지. 이제부터 이 사람을 지지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사람 잘하고 내가 지지한 사람 못하죠. 그럼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입만 뺀질뺀질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TV 토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선 후보 TV 토론은 닉슨 대 케네디 대 닉슨의 TV 토론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선 후보 TV 토론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닉슨하고 케네디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이미지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론 저도 사실은 각종 토론 사회를 다 해봤거든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 다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TV 토론에서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나중에 이 보도를 가지고 읽는 거고 실제로 사람들은 거기서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좀 그래요. 1분 30초 넘어가면 어차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1분 30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땐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바이든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스윙 보터들에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스윙 보터들은 죄송하지만 TV 토론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입니다. 하필 제 휴가 때 장마가 겹치는데요. 오늘은 일단 무더운 날씨를 보이지만 내일 장마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린 비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다음 주 내내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 밤새 또 늦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침수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기상청이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량 침수 사고도 장마철엔 많은데 많죠. 올해 12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도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차량 내 화재도 많이 있는데 또 소화기를 비치해야 침수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근데 소화기를 어떻게 침수 때 어떻게 이거 휘둘러요? 깰 때라도 깰 때 휘둘릴 활용할 때. 수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 아시면 좋겠어서. 저는 사실은 전기차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리튬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난 뭐 그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침수가 되면 전기차는 진짜 그 타격이 클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쨌든 많이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서 줄입시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우영 아나운서 휴가 잘 갔다 오라고 모두 성원해 주십시오. 예,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